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도요타 하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낸 브랜드가 바로 도요타인데요. 오늘 행사에 참가한 모델들을 보면은 캠리, 그리고 시에나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그리고 라브4 하이브리드 등이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을 쫙 나열을 해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판매량을 딱 떼놓고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대부분의 모델이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도요타 코리아가 하이브리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드는 하이브리드를 너네도 한번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캠리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XSE 모델입니다. 다른 트림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도요타를 구매를 할 때 캠리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XSE 트림을 선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은 진부하다, 그거 연비 때문에 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할 만큼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름을 한번 넣었는데 휘발유 값이 1,700원대 중반, 그리고 좀 비싼 데들은 1,700원대 후반, 1,800원대, 2,000원을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휘발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고유가 시대에 하이브리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머지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다 동일하죠.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CVT를 맞물리고, 그래서 최고 출력이 211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0을 살짝 넘는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무슨 중형 세단이 토크가 이렇게 낮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낮은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요타는 여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맞물렸습니다. 도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가지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제가 해봤는데요. 90년대 초반에 도요타 사장님께서 지금 판매하는 차보다 연료 효율이 2배 높은 차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연료 효율을 2배까지 높일 수 있을까? 이건 혁신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도요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러면 가솔린 내연기관 엔진에다가 전기모터를 결합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도요타는 왜 가솔린하고 전기모터를 결합을 했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모터의 각각의 장단점을 하나로 합쳤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를 최대치로 높이지 않는 이상 최고 출력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최대 토크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모든 출력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초반 토크를 내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요타는 전기모터와 가솔린을 한번 엮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을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탄생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리우스 모델이죠. 그렇게 사용을 하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이제 좀 더 개량을 해서 캠리에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중형 세단이죠. 캠리에도 넣어보고, 최근에 들어서는 라브4나 렉서스,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의 RX 같은 대형 SUV에도 한 번씩 넣어보고 있고, 그것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를 했던 미니밴, 도요타를 대표하는 미니밴 시에나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엮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엮으면은 동력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3.5리터 가솔린에다가 전기모터를 엮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2.5L 가솔린 엔진을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 연료 효율이 높은 건 알겠다. 캠리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1km로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자랑하죠. 당연히 그거는 알겠다. 나도 캠리 연료 효율이 높고 특히나 막히는 도심에서 연료가 오히려 더 절약되는 거 나도 알겠다. 그러면 이 캠리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을 꼽아보라면 어떤 점이 있겠느냐, 저는 딱 타자마자 바로 깨달았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제가 타자마자 느꼈던 것 중에 항상 느끼지만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쟁 모델을 꼽으라면 직접적으로 이 중형 세단에, 세그먼트 안에 들어오는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국산 모델 중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K5 하이브리드 등이 있겠고요. 수입 모델 중에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이 있겠죠.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K8 하이브리드까지도 이 캠리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범주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캠리 하이브리드는 일단은 어코드 하이브리드보다는 안락한 편에 속합니다. 이 안락하면서도 이 탄탄한 승차감은 캠리 하이브리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보면 허리가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안락함 때문인지 몰라도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그런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알 수 있게 됐죠. 연료 효율이 높다, 그리고 승차감이 안락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코너링에서도 탄탄하다. 지금 제가 코너를 좀 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기울어짐이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냐? 사실 이 두 가지는 차를 타자마자 느껴지는 점입니다. 연료 효율은 계기판상으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은 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타자마자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로 이 실내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 구성을 보면은 다소 너무 구닥다리 아닌가, 구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에요. 일단 이 계기판도 그렇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LCD나 디스플레이를 잘 사용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 색깔이 푸얀 느낌이 들어요. 이 계기판도 그렇고, 계기판이 들어있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뭔가 이게 맞나? 이게 원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에요. 근데 막상 또 사용을 해보면은 사실 빠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의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국산차, 제가 이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쟁 모델이라고 꼽았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K5 하이브리드 등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편의 장비가 부족하긴 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춘 모델이 국산차이기 때문에 그런 국산차를 타다가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면 뭔가 이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이 편의 안전장비 구성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다 갖추고 있다. 안전장비도 그렇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막아주는 장비들도 캠리 하이브리드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기본기는 아주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들어요. 사실 편의 안전장비 구성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면 약간은 실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른 선택지를 골라도 되겠지만 저라면 좀 더 신뢰도가 있고, 일단은 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구성보다는 내가 차를 탈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 30-4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 계기판상에 찍힌 연비는 20.1km/L입니다. 이 연비는 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11km/L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놓고
연비가 낮은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일부러 정속 주행을 하지도 않았고 뭐 일부러 막 천천히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km/L가 찍혀 있죠. 이 연비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아마 보여드릴 텐데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높은 연료 효율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이런 점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 안전 장비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좀 더 화려한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탄탄한 기본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 캠리 하이브리드가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캠리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장 저렴한 엘리 트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3,700만 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장 높은 상위 트림인 XSE를 구매를 하게 되면 4,300만 원대로 가격 차이가 한 600만 원 정도 나는데, 나는 600만 원을 절약하고 싶다, 나는 그냥 연료 효율이 높고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형 트림을 선택을 해도 될 거예요. 대신에 편의 안전 장비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의 구성보다는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을 하셔서 내가 어떠한 용도에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차량을 선택해야 되는데, 연료 효율과 승차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지점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꼭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다면 프리우스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고, 아니면 나는 미니밴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SUV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토요타가 라브4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걸출한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들을 딱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